문재인 대통령이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손녀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받고 이를 사실상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세 번째의 대한민국 대통령 방북이 평양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저음해가지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아주 뼈아픈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거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올라있는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위수 김동의 친손녀를 만나 기뻐 어쩔 줄 모르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와 아베는 핵 폐기 없는 대북 대화는 안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북한 핵 폐기를 완전히 잊었나 봅니다. 김여정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네요. 옆에 따라붙은 김종석은 주사파 본색을 감추지 못하네요. 주사파들에게는 위수 김동과 별도 혈통은 생각만 해도 벅찬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청와대까지 위수 김동의 친손녀가 제 발로 찾아오다니 꿈인지 생신지 꼬집어 보고 싶을 만큼 좋을 겁니다. 트럼프나 펜스나 아베보다도 김여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우리 민족끼리가 좋긴 좋은가 보네요. 김정은 친서에서는 핵미사일 폐기에 대해서는 운도 떼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네요. 언론은 한수 더 떠서 온갖 사탕발림을 해대니 웬만한 사람들은 아예 올림픽 소식까지도 보기 싫다고 하네요. 우리 선수들의 피와 땀까지 모두 김정은 핵미사일 제재 무력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켜야겠습니다. 이런 김문수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전 경기도지사고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등 했던 무게 있는 중진 정치인의 이런 직설적 비판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반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맞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수괴로부터 마치 호출당하듯이 평양을 세 번째로 찾아가는 것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헌법 정신과 외교 관례 및 인륜과 상식에 반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가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만나면은 북한 선동 매체는 한국 대통령이 위대한 수령을 알련하려 왔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해가지고 수령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주는데 이용할 것입니다. 이는 자유를 사랑하거나 자유를 희망하는, 갈구하는 남북한의 한민족에 대한 배신이고 모독입니다. 둘째, 문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회담 분위기를 이용하여 한미 군사훈련 재개도 막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못하게 하는데 이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와해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인들에게는 선악 및 비하 분별력을 약화시켜 건전한 국민 교육의 바탕이 되는 정의감과 준법 정신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악이고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의 아들뻘 되는 수괴 앞에서 아주 저자세로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우리 국민들은, 특히 젊은 세대는 정의감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배우게 되겠죠. 선악 피하 구분,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냐,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 것이냐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북한 정권의 핵도발 및 인권 탄압을 감싸는 악마의 변호인 행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로 북한을 가면은, 북한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북한이라는 무대를 장악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갖고 놀겠다고 하는 그 구도에 합류하고 편성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북한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것은 뭐 모든 외교적 관례라든지 대한민국의 국가 체면이라든지 그 무엇보다도 인간 사회의 상식에 비춰서 그것은 북한에 세 번째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안 됩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오점이 2007년 10월 김정일을 만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대화록이 다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대화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놓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일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 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이야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나? 인계철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리 자주권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고 나갑니다. 2011년 되면은.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이 회담을 준비하는 책임자였고 이 회담을 대단한 성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김정은을 만나면은 또 무슨 발언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서 대한민국까지 우리 주권자인 국민까지 조폭 우두머리에게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평양에 가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한미일 자유동맹 체제에서 한국이 이탈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의 공산 독재 동맹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 번째로 평양에 방문해서 거기서 김정은이가 연출하는 무대에서 이용당한다면은 여섯 번째, 헌법에 반하는 김정일의 6.15선언. 여기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남측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서 아주 대한민국의 통일 노선에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에 심각한 해독을 끼친 것이 6.15 선언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노무현의 14선언, 이 6.15 선언, 14선언, 이 문제만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박힌 쇠액인데 이것을 실천한다면서 한국의 정체성과 안보를
해체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7째, 평화협정, 낮은 단계 연방제 등을 매개로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주한미군의 중립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난다면 말입니다. 8번째, 김정은과 만나려면 판문점에서 하든지 한국으로 오게 해가지고 발전상을 알리고 산업시설을 시켜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가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도록 돕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북한 지도부를 바꾸는 것, 그것이 대북 이른바 햇볕 정책의 목적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김정은을 바깥 세상으로 끌어내야죠. 그렇게 한다면 회담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그 지옥으로 가가지고 그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이가 연출하는 정치쇼에 조연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등장하면 되겠습니까? 9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자존심과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방북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의 핵심에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 집단이 있다는 야당의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됩니다. 10번째, 이런 방북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농단하는 일종의 위헌적 행위로서 주권자는 강력하게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서 3번째로 평양을 찾아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 앞에서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할 주권자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